안녕하세요. 입으로 돌아온 여진 성재입니다. 시나리오, 시각장애인이 나를 리뷰하는 라디오 2부에서는 게스트가 소개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나리오 팟캐스트는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우님과 함께 알아볼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민우님께서 추천해주신 영화 마라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영화 마라톤은 자폐증을 가진 초원이 마라톤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원의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고 훈련을 돕는 엄마 경숙과 전직 유명 마라토너 저욱과 함께 달리기 연습을 해나가는 여정이 담긴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초원이는 자기 스스로 마라톤을 좋아하는 걸까? 라는 의문점에 대해 풀어나가는 영화입니다. 마라톤은 백상예술대상 등 많은 상들을 수상한 이력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인생작이라고 꼽아주시는 영화 중 하나이죠. 2005년작이지만 지금까지도 멋진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성재님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민우님, 혹시 이 영화를 고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승우 배우님께서 실제 주인공을 3개월인가? 동행하시면서 그 초원이의 모티브가 된 그 실제 인물을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묘사를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우의 노력이라든지 좀 감독님의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장애에 대한 그런 걸 설명하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되게 감명 깊었고, 제가 선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장애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또 선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거든요. 네. 그 약간 별개로 저는 이 영화를 또 다시 접했을 때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보통이라면 그냥 마라톤이라고 쓰는데 말아톤이라고 제목을 작성해줬잖아요. 네. 어릴 때도 봤었는데 그땐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제목인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잘못 쓴 글씨를 제목으로 만들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저는 이 또 제목의 이유를 얼룩말을 좋아하잖아요, 조원이가. 그래서 또 말을 들어가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저만 생각했었나요?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네, 말을 또 엄청 좋아하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제목도 진짜 잘 지어서 제목 자체에도 좀 특이점이 있고 그래서 더 인기가 많지 않았나 싶어요. 네. 민우님은 영화가 개봉되었을 당시에 바로 보셨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영화를 제가 2번 봤거든요. 근데 둘 다 아마 집에서 봤던 것 같아요. 뭘로 봤지? 컴퓨터로 한번 보고 TV로 한번 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녹음 준비하면서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길래 다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옛날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6살 때 개봉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이때 당시에 이 영화를 안 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봤는데 약간 되게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영화상에서. 민우님의 마라톤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말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얼룩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그 얼룩무늬 치마를 입은 여자분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분이 이제 이 주인공을 폭행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되게 참 두 사람의 마음이 다 이해가 돼가지고 오묘한 마음이었어요. 초원이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되게 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추행을 목표로 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맞게 되니까 되게 슬픈 장면이었고, 또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여자친구를 만졌으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그렇구나. 나중에 이제 장애가 있다는 걸 만약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두 사람의 입장에서 되게 오묘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고 마음이 좀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낸 영화라고 생각했던 점이,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그 입장에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나쁜 인물이 없어요. 없죠. 네. 정말 엄마 경숙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그런 고민과 그런 너무 약간 그런 손을 놓는 장면이라든지 일부러 잃어버린 척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
또 동생 입장에서는 엄마가 형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느낌도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또 아빠 입장도 이해가 되고 모든 사람 입장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참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영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테마로 한 영화지만 그냥 우리 내 삶의 모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굳이 장애가 아니어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잘 묘사를 했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장애 영역은 다르지만 지금 제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되돌아보는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영화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영화를 보면서 엄마 그리고 아빠 그리고 동생까지 되게 공감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장면의 마지막을 보면 다 같이 가족이랑 화목하게 집 안에서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이제 그 장면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역시 가족이라는 것은 끈끈한 것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다들 그 안에서 충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원이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마라톤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장면은 마지막 완주를 하고 스마일 하면 사진 찍을 때 웃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의 버전과 살짝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한국 버전에서는 그냥 웃을 때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보여주고자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고 일본 버전에서는 다르다고 했어요. 일본 버전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스마일 하면 약간 제대로 잘 웃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혹시 일본 버전 못 보셨다면 유우님 일본어 네네. 잘하시니까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타이틀도 똑같나요? 타이틀이 다르겠죠?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약간 다르지 않을까요? 아, 저희도 사실 보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와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죠. 네. 그러면 혹시 민호님은 이 영화를 집에서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집에서 그냥 TV를 통해서 보셨나요? 네. 보통 영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영화관에서 보게 돼도 좀 제일 앞에서 봐요. 그래서 아직 저는 잔존 시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그런 장면들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제일 앞에서 보고 집에서 볼 때는 편하잖아요. 저 혼자 보면 되기 때문에 스크린을 가려도 뭐 아무 지장이 없어서 그래서 제일 진짜 더 이상은 다가갈 수 없을 만큼 화면이랑 가까이서 보면서 네, 뭐 영화나 드라마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화면 해설 같은 것도 이용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몰입이 잘 안 돼가지고 네, 화면 해설은 잘 안 봐요. 그 설명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좀 진짜 이렇게 극적인 장면이나 이럴 때는 그 되게 낮은 톤으로 저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최대한 방해 안 되게 하려고 그 나레이션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그게 막 극적인 장면에서는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연을 즐기기 위해서 화면 해설은 끄고 봅니다. 그 잔존시력에 남아 있으셔가지고 네. 뮤지컬도 되게 많이 즐겨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좋아하죠. 네, 그래서 뮤지컬 맨 앞자리에서 보시는 건가요? 네, 뮤지컬도 제일 앞에서 보고 일단 뮤지컬 자체는 기본적으로 뮤직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연극 안에. 그래서 뭐 좀 답답은 해요. 진짜 그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춤을 추는지 어떤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충분히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또 제일 앞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무대 조명이라든지 배우들의 움직임이 막 자세히는 안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막 아쉽지만 제일 앞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뮤지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가장 좋았던 작품들이나 추천해줄 만한 극이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노틀담드 파리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보셨나요 혹시? 네, 저는 프랑스 내한했을 때 버전으로 봤어요. 와, 그것도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한국 배우분들이 했던 걸로 봤거든요. 근데 일단 노틀담드 파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OST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음악들이 주옥 같은 곡들이 많아서 저한테는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뮤지컬인데
그 노래 뭐죠? And I, we always love you인가? 보디가드인가요? 아, 보디가드. 맞아. 보디가드. 네. 보디가드가 뮤지컬로 나왔었거든요. 네. 제가 휘트니 휴스턴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보디가드의 그 음악이 삽입돼가지고, 휘트니 휴스턴 노래들이 많이 삽입이 돼서 거의 눈 감고 봤어요. 이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음악을 온전히 즐기려고. 저 보디가드 보지는 않았는데, 그 네. 뮤지컬로. 네. 근데 본 주변 친구들이 진짜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그 노래도 너무 좋다고 네. 해서. 꼭 보세요. 저는 뮤지컬 잘 안 보는 편이라서 딱 한 번 봐봤거든요. 어떤 그래서 거요? 저는 한국 거였어요. 서편제인가 하는 뮤지컬을 처음 봤었는데 약간 시각장애인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말씀해주신 두 개의 또 뮤지컬을 한번 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성진님 추천해 주실 만한 뮤지컬 있나요, 혹시? 저는 좀 소극장? 네, 소극장. 중소극장 네. 뮤지컬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이게 되게 제목에서 많은 분들이 벽을 느끼고 네. 안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신님이 보고 계셔? 무슨 의미지?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호기심. 아, 정말요? 네, 호기심이 생기는데. 그럼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 작품이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작품인데 아마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약간 중소극장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네. 사이에서는 엄청 유명한 작품이고, 내용은 이제 약간 그 6.25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군과 북한군이 네. 어떤 섬에 표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표류를 하게 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 섬을 탈출해서 나가려면 배를 고쳐야 돼요. 네. 그 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인데 그 한 사람이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약간 정신이 나간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여신님이 보고 계셔. 그래서 너는 착하게 굴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거기 표류된 사람들이 네. 여신님이 보고 계셔서 우리 친하게 지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신님이 보고 계셨는데 재밌겠는데요? 그쵸.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도 있고 배우들이 엄청 애교, 잔망 이런 것도 많이 떨고 또 굉장히 슬프기도 해요. 이제 그 여신님이 네. 그 각자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엄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전쟁으로 인해서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면서도 네. 또 재밌고 그런 되게 교훈도 많은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실 기회가 되면 네. 꼭 보고 보셨으면 싶습니다. 네. 이것도 보러 가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잠깐 마라톤 이야기로 돌아가면 얘기가 잠깐 샜는데 네. 마라톤 이야기로 돌아가면 네.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보통 그러면 네. 자신의 재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좀 아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대회에서 민은이처럼 우승을 해서 알게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지 아니면 마라톤 영화에서처럼 부모님이 네. 너 운동 괜찮은 것 같아. 마라톤 해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는지. 일단은 시각장애인들은 특수학교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만 다니는 학교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 학교에 다니면 체육 과목이 있는데 체육 시간에 골보를 하게 돼요. 모두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많이 나뉘게 되죠. 선수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가. 네, 그래서 딱 공소리를 들어보면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상일동에 있는 그 고덕사회체육센터라는 곳에서 매주 훈련을 하거든요. 저희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그래서 두 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셔가지고 공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눈 직접 가리고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와, 네, 되게 뜻깊은, 너무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건 우리 감독님이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네, 멋진 분이셔서 아마 후배들 온다 그러면 좋아하시겠죠. 네, 저희 가서 사인 받아도 되나요? 물론이죠. 네, 너무 당황하실 것 같은데 해주신 적이 없어서. 네, 근데 기꺼이 해주실 겁니다. 오셔가지고 체험해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소리만 듣고 공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딱 눈 가리면 완전 저희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안 보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어둠에 대한 게 익숙하지만 아닌 분들은 되게 갑자기 어두워지면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공이 아까 되게 무겁다고 하셔가지고. 무겁고 가죽 재질이어서 맞으면 아프거든요. 뭐 상처도 나고 피도 나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진짜 딱
처음에 눈 가린 상태에서 공 소리만 듣고 막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체육 시간 때 이렇게 해보면 딱 나와요. 아, 저 친구는 뭐 어느 정도 골고루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게 대충 이제 나옵니다. 신기하네요. 네, 어둠에 적응이 잘 돼 있고 되게 청력으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청력에 의존해서. 근데 또 코트에 들어가서 공소리를 들어보면 그건 또 달라요. 아무리 청력이 예민한 친구들도 이 공소리를 딱 처음에 들려주고 막아보라고 하면 그건 되게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타고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학교에서 발야구나 네. 피구 같은 거 하듯이 하죠. 뭔가 네. 그렇게 골볼이란 스포츠를 처음 배우는 거군요. 그런 느낌이죠. 네. 체육 시간에 보면 꼭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한두 명씩.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선수 되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죠. 또 궁금한 게 네. 골볼이 사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비장애인들도 어차피 눈을 가리고 하는 거라면 네. 충분히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일까요? 네. 그래서 그 저변을 좀 많이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 협회 측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장애인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특수체육학과가 있는 학교들에서 조금씩 이제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용인대라든지 아니면 한국체육대학교라든지 뭐 백석대 같은 특수체육교육과가 있는 학과에서는 이제 그 저희 골볼의 심판 자격증을 획득하는 친구들도 있고 직접 선수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어서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대회라고 해서 딱 국내에 하나 있는 대회인데 4월 달에 하는 대회인데 그 대회는 이제 비장애인들도 시력을 가린 동등한 조건으로 출전하는 그 대회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확대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저도 네. 뭔가 어렸을 때 골볼이란 스포츠를 학교에서 해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의외로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번 오셔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소질이 있다 그러면 패럴림픽은 안타깝게도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제 심판 자격증이라든지 국제 심판 이렇게 되면 되게 해외여행도 무료로 다닐 수 있고 좋거든요. 와. 얼마든지 그런 기회의 장들은 열려 있으니까 네,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꼭 한번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한번 네, 놀러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오세요, 너무 오세요.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운동을 뭔가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또 경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도 하시면 재밌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네.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또 대회를 하나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제 벌써 다음 주인가요? 네, 다다음 주인가? 네. 일본에서 또 대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일본, 프랑스, 대한민국 이렇게 참가하는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로 출국합니다. 멋있네. 네. 약간, 네. 아마 유튜브에서 중계를 할 것 같아요. 네, 카톡에다가 진짜요?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꼭 챙겨보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확인할게요. 네. 응원하셨는지.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아쉽네요. 네. 벌써요? 너무 짧나요? 몰라요. 네. 지금 한 20분 된 거 아니에요? 네, 2부, 어떻게 하셨어요? 딱 2부 20분. 아니, 지나고 전체가. 있어요. 한 20분 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가야 하다니. 아쉽네요. 네. 네, 오늘은 민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민우님 오늘 팟캐스트 녹화해보신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이런 자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모든 좀 대학교의 학생들이 좀 이런 진짜 발전적인 동아리나 활동들을 좀 해주셔서 진짜 이런 얘기들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도 성찰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본받을 점도 많고 사실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제일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좀 선진국 이런 장애인에 대한 좀 인식 자체가 선진국인 국가들은 장애인들을 되게 존중하고 대단하게 여겨요. 진짜 스타처럼 봐요. 왜냐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극복을 해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불쌍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동정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진짜 존경하고 존중하는 대상이다라고 마인드 자체가 마인드셋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금은 많이 좀 변화해 왔지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변화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학급에 뭔가 이렇게 장애인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부모님들이 좀 친하게 지내지 말라든지 뭐 극단적인 예지만 뭐 그런 좀 사고방식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아니어도 가볍게 생각하면 그래도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진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교회에 나가든 사회활동을 할 때 만나는 사람들처럼 장애인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이런 저변을 좀 많이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런 소중한 기회, 보석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와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분들 모시고 같이 골볼도 하고 그 후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진짜 다양한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유님과 골볼 체험해보러 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덕분에 오늘 저희 시나리오 팟캐스트 3번째 화도 잘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더 많은 작품들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